이 부분은 연습 때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얘기가 나왔고 태영이 형한테 제가 그럴 거면 나는 열쇠를 찾겠다. 그걸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아도 되고 관객한테 걸리지 않아도 되고 난 어떤 펌핑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나한테. 그러니까 발로자가 이번 시즌에 좀 더 완성형 인간의 느낌으로서 저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좀 더 위에 있는 악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절대적인 악을 좀 더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얘가 더 냉정해질 수 있고 냉혈한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나한테 도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아이디어를 냈고 고민을 많이 했고 형이 한번 시도해 보자고 했고 그리고 이제 리허설 때 이제 시도를 해봤고 그랬을 때 저한테 타당성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 타당성이 그 밑에 있는 질문이랑 비슷한데 그냥 저한테는 이 열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엘레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 손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실험.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태영이 형이 한번 트라이 해보려면 트라이 해봐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냈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 안 했다가 관객이 쟤 지금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는 편하신 대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지난 시즌에 두 분이 역할을 하셨었고 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복 배우가 어느 정도 얘기했거든요. 발로자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에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 시즌은 이 어린애들 이어서 오는 무게감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모르는 애들이 저런 짓을 하네. 애가 오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예, 그 부분에서 오는 충격이 어쩔 때는 더 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 못된 짓을 늘 하는 애들처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데 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조금씩 말씀 주셔도. 저도 정확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발로자도 그냥 대강 생각하고 들어왔고 얘네 위에 있다고 되게 의시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애라는 느낌이 저번 시즌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자의 말 한마디에 오케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순간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친구로서 플레이를 하는 영특한 애로 저번 시즌은 플레이를 했다면 이번 시즌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느낌으로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줄게 되고 진짜 컨트롤을 진짜 선생님도 애들도 능수능란하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뭐 남자로서 매력을 어필한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생기면서 되게 능수능란한 친구가 된 느낌이 저한테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누나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할 얘기를 하자면 되게 길어지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작품이 어쨌든 절대선과 절대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과 악의 어떤 그 갈림길,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각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에서 발로자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악함의 어떤 정말 이렇게 완성체. 완성체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게 우리 작품이 이제 엘레나 선생님과 학생들이라는 이 어떤 각각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 모든 생각과 가치가 완성되지 않고
그 위를 보면서 그냥 이 사회를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아직 계속 가야 하는 아이들이라는 어떤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완성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좀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번 시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아이처럼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엘레나 선생님도 이 시대에 맞는 엘레나 선생님처럼 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를 선생님도 알아야 되는 거지. 요즘 맞아요. 요즘 아이들 다 그렇잖아라는 걸 사실 선생님도 알면 다른 엘레나 선생님으로 그려져야 어떤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의 다른 선생님으로 그리고자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될 추구해야 될 지점이 좀 잘 이렇게 거기까지 또 안 가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측 혹은 태연출이랑 이제 작품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본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태연출의 시각을 제가 느꼈던 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공감도를 좀 높이려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대로 가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이 행하고 있는 당돌함이나 대담함이 그렇게 약간 어린아이들처럼의 모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택일 텐데 이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랑 대화했던 반스가 6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지만 60년대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고 80년대에 되게 좀 유행을 했나 봐요. 그 유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때 당시 암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면 얄야가 이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피자도 반스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반스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듣기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편하게 누구든지 다 신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스를 신겨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의상 선생님도 사실 이게 브랜드가 딱 눈에 띄는데 이걸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네, 그런 이유가 네, 있을 거고. 저는 소주 한 병 반 아니 솔직히 정도를 기본적으로 먹고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먹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술이 깨니까 네 아침까지 마셔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굉장히 못 먹습니다. 굉장히 못 먹고 그래서 한번 저희 같이 술을 먹거나 그럴 때 저랑 도빈이 형이랑 정복이 형은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느 팀에 가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그런 형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글쎄요 이 극이 쓰여진 시대로 생각을 했으면 그 시대 때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선 가해자죠. 절대적으로 피해자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하지만 효성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연기는 피해자로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빠져나가야 아니 저는 연기는 피해자로 해요. 연기는 저는 피해자로 하지만 피해자인 척을 하는 가해자겠죠.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엘레나 선생님 말씀처럼 이 친구들이 이용을 했다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최악인 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정말 나쁜 건 그 마지막에도 어떻게든 발로자가 무서워서라든지 발로자 그런 큰 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서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가해자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를 연기를 합니다. 저도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용을 당한 거는 뭐 이게 드라마 흐름상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용을 당한 거 자체가 좀 답답해요. 왜 이용을 당해야 하지? 왜 자기의 그 사고와 이런 가치 판단이 없는 거지? 오히려 무지가 더 나쁠 때가 많잖아요. 좀 그래서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김효성으로서는 빗자도 멍청한 가해자다. 그렇지만 저도 형이랑 같이 피해자가 돼야죠.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예,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왕 이렇게 두 분도 얘기했으니까 두 분 생각도 궁금해요. 그쵸. 엘레나 사회에서 보면 가해자지. 밖에서 보면 이 집 앞 밖에서 보면 가해자인데 엘레나 선생님이 봤을 때 근데 그 순간에는 사실 너희들이 망가뜨리고 이용한 거야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함께 온 빗자가 되게 미웠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중을 따지자면 이렇게 1, 2, 3 수위를 따지자면 이 빗자도 뒤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동을 같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합의 볼 수 있어 너희들의. 반로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빗자는 완전 가해자죠. 제가 보기엔 저는 빗자가 되게 나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되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고 욕심 때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가담을 하고 우리한테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행위들을 칭찬받으려고 하고 뭐 뇌물 줬다는 거에 비해 그리고 가해자라고 저는 더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중에 엘레나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제일 가까웠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 친구가 저는 그렇게 피해자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생님이 얘는 피해자라고 피해자야? 말한 건 사실 랄야의 그런 그 순간이 이전이에요. 이전에 얘는 취해서 누워 있고 빠샤와 발로자가 그런 계속 어떤 선생님을 압박할 때 사실 이 취한 친구에 대한 한 말이지만 그 이후의 행동을 같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 같이 사실 가해자죠. 이거는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전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엘레나 선생님 집에 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순간과 이 지금 마지막 얄랴에게 가했던 행동 이전 이후는 엄청 다르지. 근데 나는 누나가 말하는 것처럼 엘레나 선생님이 말하는 얘는 피해자야. 너네가 얘를 이용하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그 전에도 나는 이 친구가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피해자라고 말했던 건 사실 이 빗자를 계속 빗자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정도 때문에 그렇지.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렇게 그렇지. 이 친구를 말한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학생이라는 어떤 누나는 왜 근데 얘를 계속 끝까지 옹호를 하려고 했던 거야? 빗자를. 빗자를 취해서 빗자를 착한 애니까. 아니 빗자가 5학년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 얘는 이미 쓰레기라고 말하잖아. 왜 쓰레기야? 그렇지 않아. 빗자는 재능 있고 좋은 아이야. 사생에서 그림을 봤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이 친구와는 어떤 유대가 있었던 거고 사실 일막 끝 부분에서 아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가 결국 엘레나 선생님 앞에서 연기를 한 거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 친구의 어떤 집안사, 가정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이 아이의 어떤 본질을 좀 더 본 순간이었던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말 마지막 행동까지 가기 이전에는 이막에는 이미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빗자가 내 눈에는 선생님 눈에는 계속 안타까울 수 있지.
그 전까지 선생님 말씀처럼 빗자와의 유대 관계가 있고 얘가 실질적으로 뭘 행한 거는 없잖아요. 전화선을 뽑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화선을 뽑고 빗자는 바로 후회를 하고 있고. 아니 너가 필요해갖고 왔다. 그건 나는 가해자지. 근데 아니 왔다 자체가 누나한테 찍혀 있으니까 엘레나. 아니지. 근데 엘레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빗자는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란 뉘앙스를 어쨌건 처음에 계속 풍기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까지도 쟤네 때문에 이용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리고 그 이후인 것 같아. 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저기 안에서 빠샤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엌 안에서 이거 크리스탈 잔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가져온 거는 우리가 가담을 했지만 정작 선생님은 그런 사실까지는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몰랐지. 그때 들었지.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유 저 알코올 중독자, 아유 저 어떻게 지금, 아유 저 취해가 잠이나 자고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주도적이라기보다 그냥 리드하는 친구들의 이렇게 휩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선생님이. 너무 이 강하니까 아이는 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다 나쁜데 더 나쁘고 덜 나쁜 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얘네가 피해자인 척하는 게 너무 싫어요. 피해자인 척이 아니라 야야 마찬가지고 다 나빠. 나쁜데 엘레나 선생님이 우린 다 같이 쓰레기야 그 그냥. 순간까지는 얘들아. 그래도 빗자를 피해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인 거죠. 그 순간까지 딱 1막까지는 나쁘지 가해자. 맞아요. 사실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가해자가 맞죠. 그쵸. 네, 그리고 아마 작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얄야조차도 이렇게 방관하고 자기는 아니라고만 얘기한다고 선이 지켜지지 않는다. 예, 그 얘기를 아마 하는 게 아닐까.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촛불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주체적 참여를 해야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뭔가 바뀐다라는 거를 계속 뭔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뭐 그건 정치 얘기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무관심해질수록 그게 어떻게 보면 얄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해지는 게 그러다 보면 그 선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더 파괴되고 그게 그 데미지가 결국엔 얄야한테까지 오는 아니 왠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엠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주빈이랑 얘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그쵸?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맞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포커스를 비난하고, 맞추고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던 사람 전부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신상을 공개하지 마라. 뭐 그거는 뭐 인권에 침해된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내가 주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